얘들아 3번, 4번, 5번 오늘 세 질문 볼 건데 난이도는 좀 어땠던 것 같아? 3, 4, 5가? 비슷했어? 아니면 좀 이렇게 난이도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 3, 4, 5를 비교하자면 쌤이 얘기하는 건 상대적인 거야. 문제들끼리 풀만했던 것 같아? 그럼 미래가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쌤 저 어려웠어 이렇게 얘기를 못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3, 4, 5번을 쌤이 굳이 따지자면은 4번이 가장 쉽고 4번이 가장 쉽고 그 다음 쉬운 게 3번 그나마 가장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었을 수도 있는 게 5번일 것 같아. 지문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자, 근데 우리 먼저 3번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뒤에 잘 보이니? 주영아, 잘 보여? 자, 이 지문은 지금 뭐 미리 체크할 필요 없어. 쌤이랑 같이 보면서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지문의 시작부터 대놓고 뭐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그렇지. 오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해라는 건 말 그대로 잘못된 생각이기 때문에 쌤 얘는 P로 잡을게. 자, 하나의 잘못된 생각인데 이 잘못된 생각이 실질적인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하면서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문장의 본동사인 is 앞까지 이어지게 되지. 자, 쭉 해석해볼게. that 이하는 결국 이 오해에 대한 수식이고 어떤 오해야? 바깥에서부터 뭐를 들여다봐? 그렇지. 생물학을 들여다보는 어떤 과학자들이지? 물리학자들의 글들에 나타나는 오해가 하나 있대. 그러니까 이 물리학자는 사실 생물학과는 관련이 크게 없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이 물리학자들이 생물학이라는 걸 그 분야 바깥에서 들여다봤을 때 생기는 오해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 오해가 뭐냐면 데디아래. 데디아가 뭔데? 환경이라는 건 appears to them. 그들에게 보인대. 어떻게 보인대? 그렇지. 이거지. static entity. entity가 뭐야? 정적인? 얘들아, 의역을 어떻게 해야 될까? 정적인 독립체. 그러니까 정적인 하나의 독립체라는 건 따로 분리된 하나의 요소잖아. 그지? 그러니까 하나의 분리된 정적인 요소로서 보인다. 자, 그럼 쌤이 이 지문에서 P를 뭐라고 잡았냐면 환경이라는 것은 어떻다야? 정적이다. 정적. 근데 보통 우리 정적이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면은 어떤 의미로 사용을 하지? 가만히 있다라는 의미잖아. 즉 어떤 성질을 지닌다야? 변하지 않는다. 불변한다. unchangeable이랑 같은 맥락이지 사실상. 자, 근데 이게 잘못된 생각이야. 그리고 부연 설명이 쭉 나오지. 컴마 위치니까 계속적 용법이네. 그리고 이것은 cannot contribute new bits. 자, 봐봐. contribute가 원래 기여하다인데 여기선 기여하다라는 능동으로 해석을 하면 해석이 말이 안 되지지. 그지? 새로운 조각을 기여할 수 없대. 그럼 이걸 의역하면 어떤 식으로 처리가 돼야 될까? 새로운 뭐의 조각이야? 정보의 조각이지. 새로운 정보의 조각을 뭐 할 수 없다 할까? 이때 contribute는 embrace랑 같은 맥락입니다. 즉 받아들이다, 수용하다의 맥락이야. 그러니까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일 수 없대. 뭐함에 따라서? 진화가 progresses, 나아감에 따라서. 진화가 나아가다 결국 진화가 뭐 된다요? 진행되다지. 진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발생하는 새로운 정보의 조각들을 수용할 수 있다 없다야? 없다야. 이렇게 생각함으로써 어떤 문제가 발생해? 진화로 인해 생기는 뭐가? 새로운 정보의 수용이 불가능해. 정보 수용이 안 돼. 자, 그러나 this is, however, by no means the case. 자, 요거는 쌤이 그냥 오늘 데일리에 애초에 한국어로 적어놨지. No means the case 하는 건 무슨 뜻이야? 오히려
반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오히려 반대의 경우야. 그러니까 얘는 지금 얘를 직역한다라기보다는 하나의 관용어구로 기억을 해줘야 되겠지. 오히려 반대의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서 far from being static, 정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게 the environment, 이것도 우리 아까 쌤이 어법으로 냈었지. 환경이라는 것은 is, 얘들아 근데 이거 여러분이 많이 못 잡았는데 잠깐 막간 어법 한번 해줄까? 얘들아 얘 지금 문장의 주절이 아니야? 아니지. 주절 따로 있단 말이야. 얘 지금 수식어구야. 그러니까 ADM이란 말이야. 그럼 얘 왜 나온 거야? 앞에 누가 생략된 거야? being의 생략이지. 이거 어떤 경우지? 분사구문이 being으로 시작하는 경우는 being 생략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지. 그래서 지금 being이 나란 경우지. The environment is far from being static이 원래 부사절의 완전한 문장 형식이었는데 분사구문으로 전환되면서 being이 날아가서 누구만 남은 거야? far from being static이 된 거지. 여러분이 사실 far from까지는 잘 잡았는데 being static에서 being을 많이 못 잡았어. 그지? 그러니까 정적이다라고 우리가 문장에서 표현하면 뭐야? is static이지. 근데 얘를 어디에 붙여버렸어? 전치사에 붙였으니까 동명사구로 전환해서 being static으로 바꿔준 형태를 적어주세요가 문제의 취지였어. 자, 그럼 일단 정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게 환경은 is, 자 실제로는 어떠냐면 constantly changing and offering new challenges. 자, 실제로는 어때? 환경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변화해. 그리고 동시에 뭐 한대? 얘들아 뭐를 제공한대? 도전할 혹은 도전 과제, 문제를 제공한대. 과제를 제공이야. 과제를 제공. 근데 누구에게 과제를 제공해? To evolving populations. 진화하는 인구라고 하면 안 되고 뭐라고 해야 돼? 생명체들, 개체들이 돼야 되겠지. 그 진화하는 개체들에게 새로운 과제를 제공해 준대. 그러면서 for higher organisms, 고등 생명체들에게 가장 중요한 변화는 뭐에 있어서의 변화야? 환경에 있어서의 변화야. 가장 중요한 변화는 are those. 이 those가 지칭하는 거 어떤 명사지? 변화들이지. changes입니다. 어떠한 변화, changes야, changes. 어떠한 변화들이야? Produced by the contemporaneous evolution of other organisms. 자, 여기 지금 쌤이 파란색으로 그을 건데 그냥 형광펜으로 별표 하나 쳐주시면 됩니다. 뭐에 의해서 야기된 변화가 가장 중요하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고등생명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야? 뭐 아메바 뭐 이런 단세포 생명체들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냥 뭐 동물들, 사람들 다 포함하는 게 뭐야? 고등생명체들이 되겠지. 자, 그럼 우리와 같은 이런 고등생명체들에게 가장 중요한 환경의 변화는 뭐냐면 자, 여기가 해석이 정확하게 됐어야 됩니다. contemporary가 무슨 뜻이지 얘들아? 동시대의, 당대의 이런 뜻이잖아. 그럼 얘도 무슨 뜻이야? 같은 뜻입니다. 같은 시기의야. 동시대의야. 같은 시기의 뭐야? 진화야. 누구의 진화? 다른 생명체들의 진화에 의해서 야기된 변화들이 고등 생명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화래. 자, 그럼 봐봐. 환경이 지속적으로 변화한다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이 변화 중에 가장 중요한 변화는 누가 야기한 변화라고? 자리 없으니까 아래로 넣을게. 같은 시기에 다른 생명체야. 다른 생명체. 다른 생명체에 뭐? 진화지, 진화. 그럼 얘들아, 결국에는 생명체, 유기체에게 있어서 본인이 아닌 다른 생명체들 역시 뭐의 범주에 묶인다라는 얘기야? 환경의 범주에 묶인다라는 거지. 내가 속해 있는 환경이라는 건 나를 제외한 다른 생명체들도 포함해 안 해? 포함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명체들이 진화하는 게 가장 중요한 뭐라고?
환경에 있어서의 변화라고. 이해돼? 이 지문의 별개의 예시로 예를 들어서 얘들아 우리가 고등 생명체잖아. 그지? 근데 우리랑 같이 살고 있는 다른 생명체들 누구 있지? 예를 들어서 지금 해파리 고등 생명체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어. 근데 해파리가 지금 동해에서 난리잖아. 뭐 정확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지금 해파리가 동해에서 난리잖아. 혹시 알고 있니? 아 몰라서 집 가는 길에 봐봐. 동해 해파리 저 미쳤어. 쌤이 동해를 간 건 아닌데 작년에 동해에서 해파리 쏘임 사고가 1년에 우리 여름에 6건이었거든? 지금이 한 거의 600건 가까이 돼. 진짜 미친 듯이 많아. 이만한 해파리들이 동해. 근데 어찌 됐든 쌤 이걸 예시로 한번 들어볼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사회에 현대에 해파리들이 우리나라 바다에서 살 수 있게끔 막 진화를 한 거야. 그지? 그럼 우리 입장에선 우리의 환경이 바뀐 거야, 안 바뀐 거야? 바뀐 거야, 안 바뀐 거야? 바뀌었지. 원래 뭐 할 수 있어. 바다 들어가서 뭐 조개도 채집하고 뭐도 하고 할 수 있는데 해파리들이 많아져가지고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없게 된 거야. 이것도 내가 또 예를 드는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버린 거야? 해파리에 하도 쏘이고 하다 보니까 해파리의 독에 대한 뭐가 생겨? 내성이 생겨버려. 그럼 결국에는 우리 환경에 있어서의 변화가 나 있어서의 모두 야기해버린 거야? 변화, 진화까지 야기해버린 거지. 그거의 맥락으로 등장한 예시가 누구야? 말발굽이지. 말의 발굽이지. 그러니까 봐봐, 일단 볼게. 여기까지 지금 잡아놨습니다. 자, 다음 볼게. The evolution of a horse's hoof. 야, 말발굽 당연히 예시지. 말발굽의 진화에 대한 예시를 보여줍니다. 근데 뭐로부터의 진화야? From five-toed foot. 여기까지가 주어지. 5개의 발가락을 가진 발로부터 어디로의 진화? 말발굽으로의 진화는 has enabled, 가능하게 했대. 누구를? 또 horse, 말을 뭐 하도록? to gallop, 질주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대. 근데 어디를 질주해? over open plains, 탁 트인 평야들을 빠르게 질주하는 걸 가능하게 했대. 자, 예시 한번 볼게. 원래 말 발가락이 몇 개였어? 5개였지. 원래 말은, 자, 예시입니다. 말은 발가락이 있었어. 발가락이 있었는데 얘가 뭐로 바뀐 거야? 굽으로 바뀐 거야. 자, 지금 결국에는 말이라는 생명체가 뭐 한 거지? 진화를 한 거지. 진화를 한 겁니다. 근데 이 진화는 결국에는 뭐에 의해서 야기가 됐어야 돼? 이 지문의 말에 따르면 다른 생명체의 진화로 인해 변화가 야기됐고 그 변화로 인해서 말이 발가락에서 굽으로 진화를 했어야 됩니다. 그럼 볼게. But 그러나 such galloping, 이와 같은 질주는 is of no advantage. 이점이 된대 안 된대? 안 된대. 말에게 이점이 안 됩니다. 야. 빨리 달릴 수 있는 게 뭐가 좋아? 뭐 하지 않는 한? It is being chased by a predator. 포식자에 의해서 쫓기지 않는 한 이점이 안 된대. 자, 그럼 질문. 여기 predator 왜 등장한 거야 갑자기? 그렇지. 얘지 얘. 다른 생명체의 예시로 등장을 한 거지. The horse's efficient mechanism for running. 자, 달리는 것에 대한 말의 효율적인 메커니즘, 뭐에 대한 얘기야? 굽에 대한 얘기지. 말의 발굽을 어휘적 재진술을 한 겁니다. 풀어서 말이 말 발굽을 가지는 것은 would never have evolved. 뭐 하지 못했을 거래? 진화하지 못했을 거래. 가정법 과거지. 진화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과거에. 진화했잖아. 현실 사실에 대한 반대. 가정법 과거야. 뭐가 아니었으면 except for the fact. 사실이 아니었으면이야. 어떤 사실이 아니었으면? that 이하의 사실이지. that 이하의 사실이 뭔데? Meat-eating predators were at the same time. 야, 이거 at the same time이라는 표현 어디서 등장했어? contemporaneous지. 동시대에 존재하지 않았으면은 진화했을 거래, 안 했을 거래? 안 했을 거래. 근데 동시대의 존재를 하는 것만이 끝이 아니라 동시대에 뭐 하면서 진화했어? 뭐 하면서 존재했어? Evolving more efficient method of attack. 공격에 대한 더 효율적인 방법들을 얘네들끼리도 뭐 한 거야? 진화한 거야.
근데 진화 대신에 그냥 대놓고 뭐라 썼어? 그냥 대신이 아니지. 진화를 그냥 evolving이라고 대놓고 써버렸지. 그러니까 육식 포식자들이 같은 시대에 공격을 위한 더 효율적인 방법을 진화하지 않았더라면 말발굽은 생겼을 거야, 안 생겼을 거야? 안 생겼을 거라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와, 법칙들인데 뭐에 기반한 법칙들이야? Based upon ecological relationship among different kinds of organisms. 자,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ecological relationship은 직역하면 뭐야? 생태학적 관계지. 갑자기 왜 나왔어? 생태학적 관계. 방금 예시로는 누구와 누구의 관계? 말과 포식자의 관계. 위에 등장한 표현은 뭐야? 하나의 고등 생명체와 다른 생명체들 간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지. 생태학적 관계에 기반한 법칙들이야. 근데 누구 사이에? Among different kinds of organisms. 다른 종류의 유기체들 사이에 생태학적 관계에 기반한 법칙은 are optional. 어떻대? 선택적이래.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야.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 고등 생명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뭐야? 얘에 의해서 야기된 변화였잖아. 그럼 이러한 변화는 고등 생명체에 있어서 필수적인 거야? 아니면 선택적인 거야? 필수적인 게 돼야 되겠지. 그럼 optional이 아니라 뭐가 돼야 돼? essential이 돼야 되겠지. 그치? 필수적입니다. 뭐 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야? For understanding evolution. 진화를 이해하고 또 뭐를 이해해? And the diversity. 다양성을 이해합니다. 뭐의 다양성? Of life. 삶의 다양성이야. 근데 어떤 삶의 다양성이야? To which it has given rise. 얘들아, 이거 해석 어떻게 할까? 직역하면 뭐야? 상승을 준 다양성이야. 말이 안 되지. 상승을 줬다라는 게 뭘까 그럼? rise라는 게 얘들아 뭔가 떠오르다잖아. 즉 나타나게 하다라는 의미거든. 그럼 뭐지? 그것이 나타나게 한 생명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다고? 필수적이라고. 그럼 질문. 여기서 그것이 지칭하는 게 뭐지? 얘지. 그 생태학적 관계가 나타나게 한 생명의 다양성. 생태학적 관계로 인해서 생명들이 어떻게 돼? 다양하게 존재하게 되지. 왜? 뭐 하니까? 얘네가 계속 진화하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지문에서 나오진 않았지만 얘들아, 말의 포식자로서 존재하는 동물들이 예를 들어서 누가 될까? 너 혹시 말 어디서 많이 봐? 제주도? 제주도에 말은 포식자가 없잖아. 보통 말 어디서 많이 보지? 있잖아. 그 고대에서 말 타고 세계를 평정한 제패한 국가가 하나 있잖아. 몽골. 그지? 그럼 몽골에서 말의 청정은 누굴까? 뭐 아까 얘기한 뭐 독수리요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뭐 새끼 말은 독수리가 먹을 수는 있겠지만 다 큰 말을 독수리가 집어가는 거는, 근데 군대 갔다 오면 또 믿을 수도 있긴 해. 쌤도 안 믿긴 했는데 진짜 군대 가면 이제 2만 원 독수리가 많거든. 사격장 위에 날아다니는 애들 중에. 하여튼 독수리보다는 사실 초원에 있는 늑대겠지. 늑대. 늑대. 혹시 너 그런 거 다큐멘터리 그런 거 안 봤어? 막 늑대 새끼 막 몽골 애기가 주워가지고 막 갑자기 키우고, 근데 막 키웠다가 막 양들 다 잡아먹어서 이런 거 못 봤니? 하여튼 그러니까 늑대들이 어떻게 된 거야? 공격을 위한 더 효율적인 방법들을 진화를 했겠지. 자기들끼리도 점점 빠르게끔 진화를 했던가, 발톱이 더 날카롭게끔 진화를 했던가. 그러니까 이거에 맞춰서 말들은 초원을 더 빨리 달리게끔 진화를 해야 되겠지. 왜? 말들 입장에서는 그들의 환경이 뭐 해버린 거니까? 바뀐 거니까. 그들을 잡아먹는 포식자들도 그들의 환경에 속하는 거였지.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지문이었고, 자, 일단 한 지문 더 보고 잠깐 쉬었다가 진행합시다. 자, 4번은 우리가 좀 빠르게 넘어갈 수 있으니까 빠르게 보고 잠깐 쉬었다가 마지막 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이 지문도 쌤은 PS로 체크를 했는데 쌤이 계속 얘기하지만 얘들아,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어. 그 쌤이 보여주는 예시는 있지만
내가 한 분석이 무조건 맞다라는 건 존재하진 않아. 그러니까 본인이 모르겠으면 참고로 해도 되지만 맹목적으로 내 것만 따라하는 건 크게 도움이 안 될 확률이 높아. 자, 보자. 이거 뭐에 대한 얘기를 하는 질문이지, 얘들아? 문제를 풀었으니까 여러분 알 거야. 이 지문은 결국 뭐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등장한 지문일까? 뭐 맥락을 전체적으로 훑어보면은 사냥해야 돼, 누구 사냥해야 돼, 술록 사냥해야 돼. 근데 술록 잘 잡으려면은 물에서 잡는 게 좀 더 쉬워. 그래서 뭘 만들어? 배를 만들어. 배를 만들고 사냥해보니까 사냥도 쉬워. 근데 운반하기도 쉽네. 운반하기도 쉬우니까 술록 운반하기 쉬워서 그 이후에 다른 것들도 운반하기 시작했어. 그럼 결국 뭐의 탄생에 대한 얘기를 하는 지문이요? 배지. 그러니까 배라는 운송수단이 왜 생겨났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지문이었지. 자, 그럼 일단 같이 한번 보자. 유럽의 최초의 호모 사피엔스들은 lived primarily on인데, 자, primarily 빼고 볼게. lived on이라는 표현을 좀 여러분이 알아둬야 되는데, live는 그냥 살다잖아. 그럼 live on이라는 건 무슨 뜻일까? 당연히 위에 살다는 아닐 거고. large gain. 여기서부터 갑자기 턱 막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일단 필요한 거, 뭐가 필요하다? 고3 지문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느끼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단어에 대한 유연한 사고입니다. 게임을 보고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브롤스타즈, 롤 이런 게임을 떠오르는 순간 이 지문 망하겠지. 그지?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게임이라는 건 어떤 게임을 뜻하는 거지? 무리. 어떤 거? 놀이? 무리. 그지? 무리라는 뜻도 가질 수 있지. 봐봐. live on이라는 동사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쌤이 그럼 live on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문 하나 들어줄게. Tigers live primarily on meat. 무슨 뜻일까? 직역하면은 뭐야? 무엇에 의존해서 살아간다요. 의역하면은 무엇을 먹이로 삼아서 살아간다요. 그럼 여기서도 해석해볼게. 유럽의 최초의 호모 사피엔스들은 살았대. 주로 어디에 의존해서? 큰 무리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근데 무리에 의존했다라는 건 지금 사실 어떤 느낌이 여기서 먹이의 맥락이지. 그지? 사람들을 잡아먹진 않았을 거 아니야. 여러분, 혹시 이런 말 안 들어봤어? game animals라는 표현 혹시 안 들어봤니? 당연히 브루스타즈 그 맥락 아니고 어떤 맥락이야? 얘들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서에서 좀 안 봐줄 수도 있는데 사냥입니다. 사냥. 게임 애니멀스는 사냥이 대상이 되는 동물들이야. 게임이라는 게 지금 여기서 명사로 쓰였잖아. 큰 사냥감이라는 의미로 쓰였어. 이 지문에서는 게임. 사냥감이야. 사냥감. 그러니까 주로 큰 사냥감을 주식으로 삼고 살아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첫 번째 문장이야. 그리고 지금 바로 뒤에 나왔지. 그게 특히 뭐였어? 순록이었다고. 그 큰 사냥감이 특히 순록. 주로 순록을 잡아먹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엔. 자, 근데 even under ideal circumstances, 이상적인 상황 아래서도, 상황 속에서도 자, 문제가 발생을 해. Hunting these fast animals with spear or bow and arrow is an uncertain task. 자, 볼게. 창이나 활과 화살을 사용해서 이러한 빠른 동물들을 사냥하는 건, 순록이 빠르니까 이렇게 빠른 순록들을 사냥하는 건 어땠대? 불확실한 과업이었대. 이게 지금 뭐야? 문제지. 순록을 잡아먹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있는 도구로 이 순록을 사냥하는 게 매번 성공할 거란 보장이 있어 없어? 없다라는 얘기야. 자, 쌤은 얘를 P로 잡았습니다. 사냥을 해야 되는데 이 사냥에는, 순록 사냥에는 뭐가 존재했냐면 불확실성이 존재했습니다. 갑자기 순록 사냥 얘기했으니까 쌤 이 어렸을 때 미국에 잠깐 있다 왔다 했잖아. 순록 사냥을 해봤거든? 순록 사냥을 해봤는데 너네가 이제 사냥 생각하면 어떻게 할 것 같아 보통?
그냥 막 갑자기 달려가가지고 총으로 그냥 쏴버리고 는 아니겠지, 당연히. 그러니까 실제로 얘기해주자면 그냥 존버입니다. 그냥 존버야. 그러니까 그거 맞아. 그러니까 술록이 지나다니는 흔적을 찾았으면 그 근처에서 쌤은 한 7시간 있었던 것 같아. 내가 쏘진 않고 이제 그 아빠를 따라간 거였는데, 그냥 거기 너네가 알고 있는 흔히 길리슈트 같은 거 있잖아. 그러니까 길리슈트를 사서 입지 않고 그냥 그 위장 모양이 있는 옷을 입은 다음에 거기에 이렇게 막 꽂는 데가 많아. 이렇게 완장 같은 거 꽂는 그런 느낌인데, 거기다가 숯불 같은 거 다 뜯어가지고 꽂아놓고 거기 이제 조그만 의자 펼쳐놓고 그냥 앉아있어. 7시간이고 8시간이고. 그러다가 이제 왔다 하면은 뭐 샷건도 아니고 막 너네가 알고 있는 뭐 기관총으로 난사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느낌이냐면 라이플이야, 라이플. 어떤 라이플이냐면 그 옛날 전쟁 영화 같은 데 보면 맨날 탕 쏘고 찰칵 탕 찰칵 걸려가지고 막 총 안 나오고 막 그런 총 있잖아. 그런 라이플로 사냥을 합니다. 근데 사냥 종류가 여러 가지야. 총으로 하는 사냥이 있고, 그 마니아 중에선 활 사냥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테크니컬 보우라고 실제로 사냥용 활을 팔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냥 나무만 있는 그런 활이 아니라 진짜 멋있게 생긴 힘을 극대화할 수 있는 활을 파는데 그 사냥을 잘 안 해. 왜? 불확실성이 있거든. 근데 이 불확실성이 왜 있냐면 총으로 쏘잖아? 그럼 거의 몇 발자국 못 가서 죽습니다. 제대로 심장이나 머리를 맞추면. 근데 활로 쏘잖아? 그럼 맞고 몇 킬로를 그냥 가버려. 그 상태로. 그래서 사냥개를 보통 데리고 가는데 그렇게 존버하는 사냥에선 잘 못 데려가지. 걔가 냄새도 있고 계속 움직이니까. 그래서 사람들끼리만 보통 간단 말이야. 그런 큰 동물 잡을 땐. 그래서 활을 쏘면은 맞았더라도 내가 얘를 사냥을 못할 확률이 큽니다. 이제 활과 화살을 사용한 사냥에 불확실성 하니까 쌤이 떠올랐는데,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활 사냥보다는 일부 마니아들만 선호하고 이제 총으로 하는 사냥을 선호를 하는 경향이 있었지. 어찌됐든 이게 문제입니다. 이런 불확실성이. 그래서 the reindeer, however, 그러나 이 순록이라는 친구는 had a weakness. 자, 약점이 존재했는데 어떤 약점이냐면 that mankind would mercilessly exploit. 자, exploit은 사실상 어떤 동사랑 같은 의미지? take advantage of이랑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야? 이득을 봐면서 이용하다라는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직역하면은 그냥 이용하다야, 이용하다. exploit이. 근데 그냥 이용하다라는 건 어떠한 뭐 이득이든 손해랑 관련 없이 그냥 이용의 느낌이 강하지만 exploit은 어떤 느낌이라고? 이득을 보게끔 이용하다라는 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초에. 그럼 다시. 인류가 자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약점이 존재했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뭐로 찾은 거냐면 술록이 지니고 있는 어떠한 약점에서 찾은 거야. 그리고 그 약점이 뭐야? It swam poorly. 수영을 잘 해 못해? 못해. While afloat. 뭐 하는 동안에? 물에 떠 있는 동안에. 어떤 면에 얘들아, while asleep, 자고 있는 동안에. 어떤 상태를 얘기할 때 우리가 의존형용사를 사용을 하지. 자고 있는 동안, 물에 떠 있는 동안에 it is uniquely vulnerable. 그것은 어떻게? 독특하게인데 지역하면은, 의역하면 뭐가 될까? 그냥 매우 특출나게 이런 뜻이지. 특히나 더 어떻대? 취약하대. 약점. 물이지, 물. 근데 어떤 식으로 취약하냐면 moving slowly with its antlers held high. 그것의 뿔을 높이 들러 올린 상태로 천천히 이동하면서야. 모함에 따라서 as it struggles to keep its nose above water. 그것의 코를 물 위로 유지하기 위해 struggles, 노력하면서. 어떤 느낌인지 대충 그림이 그려지지. 머리만 딱 빼놓고 간신히 천천히 이동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at some point, 일부 지점에서, 여기서 포인트라는 건 시기를 뜻하죠. 어떠한 한 특정 시기에 Stone Age Genius, 어떠한 한 석기 시대의 천재가 깨달았대. 무엇을? 그 막대한 헌팅, 사냥에 있어서의 advantage, 이점을. 근데 뭐에 기반한 이점이야? 당연히 이 약점에 기반한 이점이 되겠지. He could gain, 그가 얻을 수 있는 이점인데 뭐 함으로써? By being able to glide over water surface and built the first boat. 자, 쭉 밑줄 그어버릴게. 자, 여러분 보통 이제 glide라는 동사를 보면은 항상 떠올리는 게 날아가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는데, 이때 glide는 날아가다가 아니라 무슨 뜻일까?
그렇지. 미끄러지며 나아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원래 글라이드입니다. 근데 보통 이제 너희가 글라이더, 행글라이더 할 때 글라이드를 많이 보다 보니까 날아가다라는 인식이 강하게 박혀 있는데 글라이드는 애초에 미끄러지며 나아가답니다. 다시. 뭐함으로써? 미끄러지며 나아갈 수 있음으로써야. 어디를? Over the water surface. 수면을. 그리고 뭐 해버렸어? 미안해. 바로 여기서 넣어야 돼. 쏘리. 이 이점을 깨달아버렸고 뭐를 발명해? 최초의 배를 발명을 합니다. 자, 약점이 물이라는 걸 깨닫고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배를 발명한다. 그럼 얘들아, 배를 발명함으로써 이 목적이 뭐였지? 이거를 해결하는 거였잖아. 그럼 사냥이 더 어떻게 된 거야? 확실해진 거지. 확실해졌다라는 건 이전보다 어떤 맥락이어야 돼? 쉬워져야 돼? 어려워져야 돼? 사냥이? 쉬워져야 됩니다. 근데 보면은 Once the laboriously overtaken and killed prey had been hauled abroad. abroad는 이제 보통 어떠한 배나 아니면 탈 것 위에 실타라는 의미지. overtaken은 제압된이고 killed는 죽여진이니까 laboriously, labor은 노동이야. 그럼 laboriously라는 의미는 노동을 많이 동반한달까 아니면 적게 동반한달까? 많이 동반하다지. 그러니까 직역했을 때 뭐가 될 거야? 수고스럽게지. 수고스럽게 제압되고 사냥당한 먹잇감이 배 위로 끌어당겨졌을 때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뭐를 발명했어? 배를 발명했잖아. 그러니까 사냥은 이전보다 어떻게 됐어야 돼? 쉬워졌어야 되겠지. 그럼 laboriously가 아니라 오히려 더 어떻게 돼야? 쉽게니까 easily가 돼야 되겠지. 쉽게 제압되고 사냥된 먹잇감인 그 술록이 배 위로 끌어올려졌을 때, 자, 근데 여기서 뭐를 찾아내? 추가적인 개이득을 찾아냅니다. Getting its body back to the tribal camp. 부족 캠프로 그 술록을 다시 가지고 가는 것은 would have been far easier by boat. 어땠대? 훨씬 더 쉬웠대. 뭐를 타고? 배를 타고. 뭐보다? than on land. 육지보다. 그러니까 육지로 옮기는 것보다 배를 타고 옮기는 게 뭐 했다라는 걸 알아차린 거야? 훨씬 더 쉬웠다라는 걸 깨달아 버린 거야. 자, 배를 발명함으로써 지금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의 확실성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알게 된 게 뭐다? 운반이 뭐하다? 용이하다지. 뭐보다? 육지보다. 배로 운반하는 게. 그러면서 It would not have taken long. 오래 걸렸대? 안 걸렸대? 안 걸렸대. 의미성 주어죠? 누가? 인류가. 뭐 하는 것이? 얘들아, 가주어, 진주어지. 진주어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인류가 to apply this advantage. 자, 이 이점 어떤 이점이야? 방금 위에서 봤던 이 이점이지. 육로로보다 배로 옮기는 게 훨씬 더 쉬웠던 이 이점을 어디에 적용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대? 다른 상품들로 적용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대. 그럼 결국에는 이 운반이 용이했다라는 특성을 어디로까지 확장해버린 거야? 술록이 아니라 다른 상품들. 즉 이 지문에서 얘기하는 건 배로서 물건을 운반하는, 뭐 무역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냥 물건을 운송한다라는 맥락으로서까지 확장이 되었다지.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배의 기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무역보다는 사실 그냥 운송이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기는 해. 자, 결국 이 질문 뭐였다? 배가 어떻게 해서 발명되었고 지금의 우리가 사용하는 배로서 기능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지문이었죠. 자, 우리 마지막 지문은 좀 재밌지 않았어, 얘들아? 쌤부터 이렇게 얘기하면 재밌다라고 한 사람이 많이 없긴 한데 마지막 질문 좀 쌤이 재밌지 않았어? 아, 난 재밌었어. 윤재 너 마지못해 그냥 이렇게 재밌다고 한 것 같은데? 주제가 좀 재밌어. 아, 그지. 왜냐하면은 쌤이 이거지 얘기하고 싶게. 요즘에 쌤 이제 내년 5월에 결혼을 하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아기를 좀 생각을 아기가 막 가끔 갖고 싶을 때가 있어. 그럼 이제 뭘 보냐면 뭘 봐? 금쪽이를 봅니다. 그럼 이제 아기를 가지고 싶은 생각이
확 사라지거든. 그래서 이제 금쪽이를 가끔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보는데, 금쪽이 보면은 이제 우리 비대하신 오은영 박사님께서 딱 나오셔서 이제 솔루션을 해주시잖아. 그럼 그 내용 중에 너네 들어본 적 있을 거야. 애가 뭐 어떻게 하고 있어? 난리를 피우고 있지. 그러니까 시리얼을 먹는데 침대에 누워서 여기다 그릇 두고 이렇게 퍼먹고 있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침대가 난리가 나겠죠. 얼굴도 난리가 나고. 그지? 그럼 이제 보통 부모가 뭐라 그래? 침대에서 먹지 마. 침대에서 시리얼 먹지 마.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럼 이제 오은영 박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다? 집을 나온대. 야, 그러면은 이 얘기를 하시지 않아? 그럼 반동 효과가 일어납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지 않는데 지문에 나온 게 반동 효과지. 리바운드 이펙트잖아. 그러니까 오은영 박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순간 아이의 머릿속에는 그 행동이 각인되기 때문에 침대에서 먹지 마라고 얘기하는 순간 침대에서 먹는다라는 동작이 머릿속에 각인되기 때문에 그 말을 하지 말고 뭐라고 해야 돼? 시리얼, 부엌, 식탁에서 먹어. 식탁에서 먹어. 해야 될 것을 하지 말아야 될 것 대신에 해야 될 것을 얘기해 줘야 된다라고 하시더라고. 근데 그 내용을 머릿속에 넣고 있었는데 이번에 수업 준비할 때 딱 보니까 리바운드 이펙트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여기서는 흰 곰으로 나왔는데 혹시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지 않았어요, 얘들아? 우리가 코끼리를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다. 이런 말 안 들어봤어? 안 들어봤네. 아니, 안 들어봤을 수도 있어. 이게 난 들어본 적이 있어서 물어보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이 반동 효과에 대한 얘기를 하는 지문이어서 쌤은 개인적으로 좀 재밌게 읽었어. 근데 그 원리를 얘기를 해주고 반동 효과가 일어나는 이유까지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이유는 쌤이랑 5분 뒤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질문 시작하자마자 대놓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만약 내가 당신에게 Don't think of a white bear. 흰 곰을 생각하지 마라고 한다면 You'll find it difficult. 자, 가목적어 등장했고요. 진목적어가 뒤에 있겠죠. Not to think of a white bear. 하는 것을 어렵게 느낄 것입니다. 흰 곰을 생각하지 않는 것을 어렵게 느낄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in this way 이러한 방식으로 thought suppression. 자, 이거를 지금 한 단어로 요약해 준 게 생각의 억제라고 이야기를 했지. 뭐를 요약한 거야? 무언가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걸 생각의 억제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생각의 억제는 can actually increase the thoughts. 생각들을 증가시킬 수 있는데 어떤 생각들이냐면 one wishes to suppress. 누군가가 한 개인이 억제하기를 바라는 생각을 오히려 증가시켜버릴 수 있대. 뭐 대신에? of까지 가야 돼. Instead of calming them. 그것들을 calming, 진정시키는 것 대신에. 자, 여러분, 쌤은 편의상 이 억제해야 되는 생각들을 이 지문에서는 T라고 이야기를 할게. 억제해야 되는 생각을 쌤은 T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왜냐면 이 뒤에 조금 복잡해져. 이게 억제해야 되는 생각인지 아니면 내가 관련 없는, 억제해야 될 내용과 관련 없는 생각인지 이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 자, 일단 위에 내용을 T로 잡아놓고 쭉 가볼게. One common example of this is, 자, 이것의 한 가지 흔한 예시, 당연히 이것이라는 건 뭐야? 억제하려고 하는 게 오히려 그 생각을 증가시키는 거에 대한 흔한 예시는 people on diet.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다이어트 하고 있는 사람들은 who try not to think about food. 자, 뭐 하는 사람들이야? 음식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often begin, 자주 시작해. 뭐 하기 시작해? Think much more about food. 음식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예시라는 게 뭐에 대한 예시야? increase, 생각이 오히려, T가 오히려 증가하는 예시니까. 당연히 food라는 건 뭐로 잡혀야 돼? 생각하지 말아야 할, 억제해야 될 생각인데 오히려 이게 뭐 돼? more, 올라가, increase 해. 1번 맞는 내용이니까 그러면 안 될 거고 여기까지 보면 되게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 그러면서 this process is therefore, 자, 그러므로 이러한 과정은 also known as, 또한 뭐로 알려져 있냐면 rebound effect, 반동 효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위에 얘기했던 이 현상을 한 단어로 정리했네. 자,
자, 그럼 정리해볼게. 지금 우리가 이 지문에서 보고 있는 건 반동 효과인데, 반동 이펙트라고 할게. 이 반동 효과라는 건 뭐야? T를 억제하려고 하면 무슨 현상이 발생해? 오히려 T가 증가해. 오히려 T가 증가합니다. 이게 반동 효과예요. 그 쌤이 아까 얘기했던 그거지. 침대에서 시리얼 먹지 마 하는 순간 침대에서 시리얼 먹는 생각이 계속 나서 애가 시리얼을 침대에서 계속 먹게 된다는 얘기. 자, 그러면서 the ironic effect. 자, 이러한 아이러니한 효과는, 아이러니한이 뭐지 결국? 뭔가 되게 모순적인, 그지? 뭔가 되게 역설적이고 반대되는 효과인데, 맞지? 왜? 억제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증가하니까 이걸 아이러니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러한 아이러니한 효과는 뭐처럼 보여? seems to be caused. 약이 되는 것처럼 보여. 뭐에 의해서? the interplay. interplay는 뭐야? 그렇지. interaction이랑 사실상 같은 의미지.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누구의 상호작용이냐면 of two related cognitive processes. 두 가지의 관련 있는 인지적인 과정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약이 되는 것처럼 보인대. Two related cognitive process를 한 단어로 재진술한 게 뭐야? dual process라고 재진술해줬지. 이러한 dual이라는 건 결국 어떤 의미야? 두 가지지. 그러니까 이러한 두 가지의 과정의 체계는 involves, 포함하는데, 먼저 뭐를 포함하냐면 이 두 가지 과정 중에 첫 번째 과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첫 번째 과정은, 자, 얘를 A로 잡을게. Intentional operating process. 자, A는 뭐야? 의도적인 operating, 작동, process, 과정입니다. 일단 직역해볼게. 첫 번째 인지적인 과정은 뭐냐면 의도적인 작동 과정이야. 근데 이것만 봐서 당연히 뭔지를 모르니까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용법으로 바로 투식해주지. 그리고 이것은 뭐냐면 consciously attempt. 자, 이거 쌤이 체크 안 해놨는데 지금 체크해야 돼. 의식적으로지. 누구의 재진술이야? 의도적으로의 재진술입니다.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시도하는데 뭐를 시도하냐면 locate thoughts unrelated to the suppressed ones. 뭐랑 관련 없는 생각들을 locate, 위치를 찾아내다지. 즉 여기서는 그냥 찾아내답니다. 그럼 다시 to the suppressed one. 여러분, suppressed one인 T지. 그지? 억제해야 하는 생각이잖아. 억제해야 하는 생각인 T와 unrelated, 관련 없는 생각들을 찾아내려고 어떻게 한대?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시도한대. 자, 그럼 A가 하는 건 뭐라고? T와 관련 있느냐 없느냐? 관련 없는 생각을 어떻게?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A입니다. 괜찮을까? 자, 예를 들어서 우린 지금 뭘 예를 보고 있어? 흰 곰을 예시로 보고 있지. 자, 그럼 질문이 뭐였어? 야, 흰 곰 생각하지 마. 흰 곰 생각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A가 작동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서 뭐가 떠오르기 시작해야 돼? 흰 곰과 관련 없는 내용들이 떠오르기 시작해야 되겠지. 예를 들어서 흰 곰과 관련 없는 거 뭐 있어? 책상. 또 두형. 관련 없지? 있을 수도 있어? 또 안경. 괜찮아? 이게 지금 뭐의 작용이야? A, 의도적인 작동 과정이 머릿속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second, 두 번째, 그리고 and simultaneously, 동시다발적으로 A랑 B랑 같이 일어난다는 얘기지. A와 동시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unconscious monitoring process, 이게 B지.
이게 B입니다. 애초에 대비되는 게 보여야 돼. 아까는 의도적이고 의식적이었지만 B가 이야기하는 건 뭐야? 무의식적이지. 무의식적인 얘들아 모니터링이 뭐야? 화면으로 보는 거지. 근데 누군가가 뭐를 하는 걸 내가 화면으로 보고 있다는 건 뭐 하는 거지? 감시하는 거지. 의도적인, 무의식적인 감시의 프로세스니까 과정이지. 이 얘랑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근데 질문, 뭐를 감시해? 나와야 되지. 뭐를 감시하냐면 자, 이 무의식적인 감시의 과정이 테스트를 하는데 무엇을 테스트를 하냐면 whether the operating system, 얘들아 얘는 막간 체크할게. operating system은 A였지. 그지? 이 A가 is functioning effectively,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테스트한대. 감시한대. 뭐를 감시한다고? 이게 지금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감시를 한다고. 효율적인 작동 여부를. 그럼 내가 이거를 하는 순간에 동시에 얘도 무의식적으로 뭐 하고 있다는 얘기야? 이게 지금 똑바로 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하고 있다는 얘기지. 자, 근데 만약에 the monitoring system, B지. 이 감시 체계가 encounters, 맞닥뜨리면이야. 뭐를 맞닥뜨리냐면 thoughts, 생각들인데 어떤 생각들이야? inconsistent with the intended ones. 얘들아 여기 잘 봐야 돼. intended 원수에서 일단 얘들아 원수가 지칭하는 건 thoughts잖아. 의도된 생각이라는 건 무슨 뜻일까? T일까 T가 아닐까? T야 T랑 관련 없는 생각이야. 그렇지. 뭐를 의도하는지를 봐야 돼. 뭐를 의도해? 의도하는 게 뭐야? 관련 없는 생각이지. 그럼 여기서 intended one은 T야 T가 아니야? T가 관련 없는 내용이지. T랑 관련 없는 생각들, 즉 뭐로 바꿀 수 있어? unrelated로 바꿔도 의미가 똑같겠지. 관련 없는 생각과 inconsistence, 일치해, 부합해, 부합하지 않아? 부합하지 않은 생각, 그럼 얘는 T야 아니야? 얘가 T지 오히려. 의도적으로 관련 없는 생각을 생각해야 되는데 얘랑 부합하지 않은 생각이라는 건 무슨 생각이야? 결국 흰 곰이지. 흰 곰을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데 얘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걸 발견한 거야? 여기 곰 관련 있는 생각이지. 을 얘가 맞닥뜨리면까지가 지금 if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it prompts, 여러분 이때 prompt는 그냥 get으로 바꿔도 돼. 뭐뭐 하게 합니다. 그것은 뭐를? The intentional operating process. 이거 A지. A가 뭐 하게끔 해? To ensure. 확실하게 하게끔 해. 뭐를? 대리하를. 대리하가 뭔데? These are replaced by inappropriate thoughts. 얘들아, 이때 these는 누구야? T지. 그지? 이러한 생각들이 대체되도록 확실하게 한대. 뭐로 대체되도록? 부적합한 생각들로. 근데 얘들아 맞아? 이미 T가 뭐야? 부적합한 생각이지. 우리는 T를 생각하면 안 되잖아. T 자체가 부적합한 생각인데 얘를 부적합한 생각이 아니라 어떤 생각으로? 적합한 생각. 다른 말로 관련되지 않은 생각으로 바꾸는 것을 확실하게 한다. 그러니까 B가 이걸 보고서 삐삐삐 하다가 갑자기 곰 생각났어. 그럼 얘가 무슨 역할을 한다고? 곰이 아니라 뭐를 생각하게끔 해야 돼? 시원이를 생각하게끔 해야 돼. 그게 누구의 역할이야? B의 역할이라고. 괜찮을까? 자, 이게 우리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인지의 과정, 두 가지 과정이야. 근데 얘들아, 이게 원활하게 돌아가면은 우리는 반동 효과가 일어날 일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근데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시작했어? 반동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T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야 되는데 T가 생각나 안 나? 안 나. 아, 뭔 소리야. T가 생각나. 그 말은 뭐냐면 방금 얘기했던 이상적인 작동 과정이 원활하게 작동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야 하는 찰나에 누가 등장해? 그러나가 등장하겠네. 그러나 문제가 나오지. It is argued.
주장됩니다. 뭐라고? 이하의 내용이. The intentional operating system, 자 A지. 의도적인 작동 시스템, 체계, 과정이 뭐 할 수 있다라고 주장된대? fail. 이거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뭐 할 수 있어? 실패할 수 있어. 실패 가능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가능하다고. 갑자기 내가 곰이 떠오를 수가 있다라는 얘기라고. 자,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원인은 뭐야? Due to increased cognitive load. 증가된 인지적인 부담 때문이야. 근데 이 인지적인 부담의 증가는 누구에 의해서 야기돼? Caused by fatigue, 피로, 스트레스, 그리고 감정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야기돼. 그러니까 내가 어때? 감정적으로 스트레스로 혹은 피로에 있어서 지적인 부하가 많이 걸려 있는 거야. 그럼 얘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하고 어떻게 돼버려? 실패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러한 상태에 있을수록 오히려 T가 더 떠오를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and 그리고 so 그래서 the monitoring process 감시 과정 B지. 감시 과정은 뭐해? filters 걸러내 무엇을? the inappropriate thoughts. inappropriate 부적합한 생각 T지. 생각하지 말아야 될 생각 T잖아. 그 부적합한 생각을 걸러내. 뭐로 걸러내? into consciousness. 의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가 여기 곰 생각하면 안 되는 데를 무의식적으로 감시해서 찾아내는 순간 얘는 어디로 가버려? 의식의 영역으로 가버린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곰이라는 단어를 의식할 수 있어 없어? 있게 된다는 얘기지. 이거 원래 무의식이 하는 건데 잘못됐다라는 걸 발견한 순간 얘가 어디 영역으로 넘어가 버려? 의식의 영역으로 넘어가 버린다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것은 making them, 여기서 얘기하는 them 뭐야? T지. 그 우리가 생각하지 말아야 될 생각들을 극도로 어떻게 만들어버려? 접근 가능하게 만들어버려. 가용하게 만들어버려. 그러니까 의식으로 넘어오는 순간 내가 그걸 의식하고 있다는 건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가 발생한다야? 반동 효과가 발생한다는 얘기지. 이해됐을까? 이게 오늘 본 지문 중에 그나마 제일 어려웠는데 결국 핵심은 뭐야? 이게 제대로 안 되고 뭐돼? 실패돼서 T가 떠올라 버려. 그리고 그 T를 걸러내기 위해서 B가 작용을 하는데 이 작용하는 순간 얘가 어디 영역으로 넘어가 버려? 의식적인 영역으로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내가 그게 생각이 난다는 얘기야. 오케이? 일단은 오늘 지문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답은 4번이에요. 아, 그렇지. inappropriate를 뭐로 바꿔야 돼? appropriate로 바꿔야 되겠지. 혹시 질문 있을까? 현아? 아니야, 생각 정리 중이야? 오케이, 시간 좀 줄게.